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PHP 강좌 글쓰기 쪽을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만들어진 이 사이트에서 이 해당 내용을 수정하는 화면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했던 소스 그대로 인덱스로 가셔가지고, 인덱스가 이제 우리 해당 사이트에서 요 리스트죠. 리스트니까 요 인덱스 사이트에서, 이 인덱스 페이지에서 우리가 수정이라는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용을 하나를 더 추가할 거예요.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 이름이나 IDX, 요 화면에서 보이면 넘버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에이지라든가 성별, 요 중에 하나, 그러니까 네임으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뭐 여러 개를 해도 상관없지만 일단 하나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임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등록 페이지와 비슷한 수정 페이지, 즉 등록 페이지는 회원의 이름이나 나이나 성별이 없지만 수정 페이지는 해당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요 33번, 제 데이터로는 33번을 클릭했을 때 요 등록이라는 페이지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와야 되겠죠. 회원번호, 회원명, 나이, 성별 뭐가 들어오고, 요걸 수정해서 저장했을 때 요 내용이 변경되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요 지금 현재 데이터 33번 넘버의 요 데이터가 우리가 이름은 영식김인데, 영식김이라는 요 자체를 클릭을 해서 수정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찾을 수 있죠. 여기서 영식김이라는 요걸 찾을 수도 있지만 이름이라는 것 자체는 고유한 성격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름은 동일한 이름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나요? 저희가 유니크한 프라이머리 키, 즉 고유한 키, 우리는 여기서 지금 IDX를 사용하고 있죠. IDX라는 요 컬럼에 요 번호를 이용하면 얘는 중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33번은 유니크하게, 고유하게 한 번만 존재하는 번호가 되기 때문에 요 번호로 해당 데이터를 수정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정확한 데이터 수정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금 T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우리가 이름을 클릭했을 때 수정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요 TD까지는 일단 그대로 놔두고 세미콜론 친 상태에서 엔터. 요점이 뭐라 그랬죠? 제가 에코라고 그랬죠. 에코가 약식 기호로 변환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임 그대로 놔두고 세미콜론 엔터. 그 다음에 다시 에코 점 지워주면 이렇게 요 한 줄이 되겠죠. 요 TD에서 TD부터의 여기에 한 줄이 될 거고, 요 사이에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어떻게 넣을 거냐면 A 링크를 클릭하면 href를 통해서 우리가 요 네임을 클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여기 땡땡이 아니죠? 다운표 이렇게 진행해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요까지가 한 묶음이 되겠죠. 그래서 A 링크를 클릭하면 어느 주소로 가서 이름이 이제 클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현재 경로에 있는 에디트 화면으로 먼저 보낼 거예요. 그래서 edit.php 라고 보낼 건데 그냥 보내면 안 되겠죠. 왜? 어느 데이터를 수정할 건지에 대한 번호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get 형식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get 형식으로 어떻게 보내줄 거냐면 edit number라고 해서 요 에디터 넘버는 넘기는 get 변수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IDX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에디터 페이지에서 get으로 넘어온 변수를 어떻게 받을 건지만 여러분이 알아서 정의하시면 돼요. 저는 일단 edit number라고 보내볼게요. edit number를 보내는데 뭘 보낼 거냐면 우리가 로우에서 DB에서 가져온 요 IDX 번호를 기초로 하고 있죠. 요 IDX 번호. 그래서 요 IDX 번호를 여기다 실어서 보낼 거예요. 실어서 보내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일단은 요 앞에 에코가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따옴표 한번 넣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점 찍어주고 IDX 넘겨주고 점 찍어주고 다시 큰 따옴표로 해서 여기가 이제 에코로 한 묶음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 인덱스 번호가 넘어가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에코의 한 문장, 그 다음에 에코가 점으로 약식 기호 처리됐고 IDX를 찍은 다음에 다시 에코로 뒤에 원래 이 어링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태그 기호죠. 태그의 완성본이 이제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도록 되겠죠. 이 부분이 실제로는 이 어링크에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름을 클릭했을 때 에디트 점에 요게 데이터가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에디터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새로 고침해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밑줄이 보이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에디터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not found라는 에러가 나올 거예요. 파일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파일을 만들 거고, 지금 뒤에 이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뒤에 보시면 물음표 해서 edit 언더바 넘버 해서 는 33번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페이지는 edit.php 요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요 php 현재 요 인덱스가 있고 라이트가 있는 요 페이지에 새로 만들기 edit.php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라이트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를 할 거예요. 라이트 페이지랑 형식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edit 페이지로 가져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야 돼요. 몇 가지를 수정할 거냐면 일단 HTML을 먼저 뿌리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뭐냐면 넘어온 요 IDX 번호를 데이터베이스 조회, 즉 select, read를 하죠. select를 해서 33번의 이 데이터를 어디다 뿌려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요 등록과 비슷한 화면인 요 에디터 화면에 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데이터가 제대로 왔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에코로 뭘 할 거냐면 get으로 전달된 뭐죠? 에디터 언더바 넘버를 제가 get으로 전달했죠. 어떻게 전달했나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이 에디터 넘버 edit.php라는 파일에 edit 언더바 넘버라는 get 변수를 그죠? 물음표가 있으니까 get 변수를 IDX 번호에 실어서 넘기도록 되어 있었죠. 그럼 얘가 edit 넘버가 get 속성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넘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새로 고침하고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33번이 제대로 넘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가 넘어왔으니까 셀렉트를 해봐야겠죠. 셀렉트를 하려면 인덱스의 요 쿼리를 참조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건 require once 요거 반드시 있어야겠죠. DB 접속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맨 위에 최상단에 있어야겠죠. DB를 접속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요 쿼리 부분을 긁어 오도록 합니다. 쿼리 부분을 긁어 와서 어떻게 하느냐, 요 에디터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그러면 select, 즉 조회를 해라. 뭘 조회를 하나요? select 조회를 해라. from member라는 곳을 조회를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잠시만요. 네, 카톡을 꺼야겠네요. 자, 데이터를 조회하도록 했죠. 근데 오토바이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는 한 개만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을 걸어야겠죠. where 우리가 조건을 조회하려는 데이터가 뭐였죠? 컬럼명이 IDX였죠. IDX에 뭘 실을 건가요? 바로 우리가 요 밑에 사용했던 에디터 넘버로 넘어오고 있는 인덱스 번호를 이렇게 달아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select query에 이렇게 담겼겠죠? 담겼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해요? row patch array 얘를 그냥 써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result로 쿼리가 DB 접속에 의해서 쿼리가 돌아갈 거고, 돌아간 값이 result라는 변수에 담겼고요. result라는 변수에 담긴 걸 패치 어레이화 시켰죠. 패치 어레이화 시킨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row라는 애를 한번 확인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ow라는 애에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나요? row이기 때문에
페이지 어레이잖아요. 어레이는 배열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프린트 R을 이용해서 row라는 것에 들어있는 배열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새로 고침해 보면 이렇게 어레이에 지금 0에는 33 인덱스에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번호인 0을 사용해도 33을 동일하게 끄집어내실 수 있고, 키, IDX 키를 사용해도 33을 끄집어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번호, 배열의 번호인 0을 사용하셔도 되고, 키 값인 IDX나 name이나 age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가 row에 들어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얘는 주석 처리하신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요 폼문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일단 등록이 아니죠. 수정이죠. 수정으로 타이틀 바꿔주고요. 요거에서 에디터 라이트가 아니라 에디터 PROC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요 폼무에서 수정된 내용이 에디터 PROC라는 파일에서 다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메소드는 포스트 그대로 넘길 거고요. 체크폼 역시 등록할 때처럼 유지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체크폼이 여기에 쿼리에서, 아니, 자바스크립트에서 검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말이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영상을 정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어요. 자, 테이블은 HTML 태그죠. 그래서 HTML 태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설명을 표로 그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요. 전 시간에 이해 못하셨다면 지금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테이블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박스를 그리는 의미가 됩니다. 박스를 그리는 의미가 되고, tr에서 tr까지는 요 한 줄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한 행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tr 이렇게 구성하면 여기서는 슬러시 tr 이렇게 해서 마감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한 줄 한 줄이 tr인 거고요. 요 앞에 안에 TR 안에 하나의 이렇게 셀들, 우리가 표라고 부르는 이런 표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가 그려지겠지만 어쨌거나 한 줄은 TR이고, 그 다음에 한 셀들, 이런 한 셀들은 TH 또는 T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H를 쓰든 TD를 쓰든 어쨌거나 하나하나의 셀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이는 게 어떤 건가요? TR이 한 줄이고, TH가 TH로 끝났고, TD가 TD로 끝났으니까 셀이 두 개가 있게 되는 거죠. 두 개. 그래서 하나만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TR 하나에 TH나 TD가 하나인 거고, 네 개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TR 한 개에, 그죠? TR 한 개에 TD나 TH가 총 4번이 나오면 되는 거죠. TD가 총 4번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하나의 셀들은 시작과 끝이라는 요 태그 기호를 반드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 이게 이제 제가 수정할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정할 곳이니까 데이터를 여기서 지금 로우가 담고 있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DB에서 내가 원하는 인덱스에 get으로 받은 번호를 삽입을 시켜서 셀렉트화, 그러니까 DB에서 멤버라는 DB에서 가져왔죠. 가져온 걸 로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열로.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여기에 실제로 넣어주면 돼요. 현재까지는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이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우리가 에디터 화면에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회원명에는 input 박스 안에 value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그냥 value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value면 내가 입력할 수 있는 구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데이터가 입력된 걸 가져온 거기 때문에 요 value 안에다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약식 기호인 꺽쇠 는 하시고, 여기다가 php 이렇게 해서 에코를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넣으시고, 로우 안에 뭘 넣을 건가요? 우리가 회원명은 뭐라고 했나요? DB에서 요 name이라고 되어 있죠. 컬럼명이. 그래서 여기다가 name이라는 컬럼명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세미콜론 하시고 php를 닫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php를 닫아주면 되고, 그러면 value에 가로가 작은 가로가 있었으니까 여기 끝에 작은 가로를 이렇게 표시해야 공백 없이 요 value가 들어갈 자리, 즉
여기서 인풋 박스인 요 안에 들어갈 내용이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보시면 이렇게 이름 가져온 게 자동으로 수정 화면에 들어가게 되겠죠. 타이틀 수정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에이지, 나이 쪽에 역시 밸류가 비어 있죠.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넣어주나요? 컬럼명이 age라고 되어 있죠. age라고 되어 있으니까 age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여기가 중요해요. 성별은 콤보 박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라디오 버튼 박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새로 고침해서 나이 가져온 거 확인하고, 자, 남자나 여자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래요. 자,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 버튼은 내가 체크하는 거잖아요. 체크. 그래서 원래 데이터가 선택됐다라는 뜻은 체크드라는 걸 이용합니다. 체크드. 이렇게. 그래서 체크드라고 해놓으면 자동으로 새로 고침했을 때 이렇게 남자가 선택이 되고, 체크드가 만약에 여자 쪽에 있게 되면 새로 고침해서 보셨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여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로우에서 ag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 td 안에다가 우리가 조건문을 하나를 추가해서 넣어볼게요. 넣어볼 거예요. php 상단에다 넣어줘야겠죠. 그래야 php 안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처리된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될 거예요. 자, 요 밑에다 넣으면 의미가 없겠죠. 요 밑에다 넣으면은 이미 라디오 버튼 박스가 다 그려진 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 버튼이 그려지기 전에 위에서 내용을 처리를 해줍니다. 일단 저는 chckd라는 변수를 활용해서 아무것도 처음에는 없게 만들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if라는 애를 만나서 로우 안에 뭐가 여기 젠더라고 되어 있죠. 젠더 컬럼명이 gender 젠더라는 애가 만약에 남자라면, 남자죠. 남 또는 여, 남자가 아니네요. 남 또는 여, 남이라면, 자, 이 부분에서 남이라면 어떻게 해줄 거냐면 체크드의 변수를 넣어줄 거예요. 타이틀을. 아까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넣었나요? 여기다가 chckd라고 넣었죠. 그죠? chckd를 찍도록, 문자를 찍도록 해줄 거예요. 문자를 찍도록. 그러면 요 변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아무것도 남자가 아니면 남자 쪽에 체크드가 안 찍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자면 여자 쪽에 체크드가 찍히게 해야겠죠. 그래서 여자 쪽 else 이렇게 해놓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1번이 남자고, 그죠? 1번이 남자고 2번이 여자에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남자는 1번이 체크드가 찍히고 2번은 아무것도 안 찍히게 만들 거고요. 반대 else라면 else가 아니죠. 우리가 선택 안함이 하나가 또 있잖아요. 그죠? 선택 안함이 있기 때문에 else가 아니라 여기서는 조건문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else if가 들어가야 줘야 되겠네요. else if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자라면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이제 남자는 체크드가 아니고 여자가 체크드가 돼야 되겠죠. 근데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그냥 선택 안함이면 둘 다 체크드가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체크드가 아니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 1번 요 자리에 우리가 php로 체크드인 저 변수가 찍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php echo 체크드를 찍어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체크드 1번이 남자면 여기가 변수가 체크드로 변환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자면 얘는 아무것도 안 찍히겠죠. HTML상에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자면 2번이 찍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 2번, 체크드 2번. 만약에 선택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체크드 1번도 비어 있고 체크드 2번도 비어 있으니까 체크드라는 문장이 아예 안 찍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정의를 해주시고 새로 고침해서 보면 남자가 제대로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33번의 데이터. 영식킴이 21살의 남자라고 되어 있죠. 자, 영식킴이 21살의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수정해서 이제 보낼 거예요. 그래서 submit이라는 거를 저장을 하면 체크폼에서 만약에 비어 있다면 체크를 해줄 거고요. age나 이름이 비어 있다면 체크를 해줄 거고, 그게 비어 있지 않다면 어디로 보내나요? editor proc.php라는 파일로 보낼 거예요. 이 과정이 어디서 많이 보던 과정이죠? 바로 write, 우리가 등록, 앞전 수업에서 등록에서 봤던 거와 비슷한 구조예요. 등록 화면을 만든 다음에 등록 화면에서 등록한 걸 저장을 누르면 검수하고, 이상이 없으면 어디로 보내나요? write.proc로 보냈죠. 그렇기 때문에 write.proc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파일을 만드시면 돼요. 뭐라고 만드나요? edit proc.php라고 만듭니다. 그리고 복사했던 거 다 붙여넣고요. 자, 이제 여기서 똑같죠? 여기에 있는 거는 write proc로 넘겼던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바꿀 건 별로 없고, 뭐만 바꾸셔야 되냐면, 자, 이 상태에서 그냥 insert into 해버리면 안 되겠죠. insert into 하면 이건 새로운 등록이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수정하기 위한 쿼리문으로 바꿀 거고요.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바꾸려고 하는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특정 데이터죠. 특정 데이터 뭐죠? idx가 33번인 애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33번을 특정하지 않고 바꾸게 되면 내가 기록되어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전 데이터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초보자가 데이터베이스를 만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게 업데이트와 딜리트다. 이 부분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와 딜리트는 반드시 조건절을 가지면서 수정과 딜리트를 하셔야 된다. 그 부분 정말 잊지 마세요. 자, 이제 get으로 edit number라는 애를 우리가 받아서 얘를 셀렉트해서 데이터를 다 뿌렸죠. 데이터를 이렇게 뿌려줬죠. 그래서 저장이라는 애를 누르면 이제 업데이트만 치면 돼요. 업데이트를 치는데 누굴 치나요? 바로 edit number인 33번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폼에 그 내가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애가 에디터 넘버가 아니라 idx 넘버 33번이야 라는 애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수정 단계 또는 딜리트 삭제 단계에서는 이렇게 인풋을 만든 다음에 타입을 만드시고 여기다가 히든이라고 하나 써줘야 됩니다. 히든을 쓰게 되면 타입이 히든이기 때문에 화면에는 노출되지 않지만 폼에는 소속되어 있는 인풋 태그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name 하나 만드시고 뭐라고 하냐면 edit number라고 만들고 value를 전달할 거예요. value를 전달하는데 뭐라고 전달하면 되냐? 바로 여기 거를 복사를 그대로 하셔도 되고 얘를 복사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상관없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get으로 일단 저는 사용할 거예요. 자, 꺽쇠 넣어주시고요. php 하시고요. echo 하시고 get edit number 넣고 꺽쇠 물음표 꺽쇠로 php를 마무리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자, 얘를 히든이 아닌 텍스트로 일단 바꿔볼게요. 텍스트로 바꿔서 수정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면 이렇게 인풋 박스 안에 33이라는 요 에디터 넘버, idx 넘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확인됐다는 건 뭔가요? 인풋 박스가 이제 제대로 폼문에 의해서 전달이 될 거예요. 제가 잘못 눌렀네요. 죄송해요. 자, 전달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안 보여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안 보여도 되니까 다시 히든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폼문 안에는 소속되어 있는 인풋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인풋이 name이 에디터 넘버로 넘겼죠. 그러면 에디터 PROC로 다시 가서 에디터 PROC로 가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건 얘가 아니죠. 얘가 아니고 확인할 건 뭔가요? echo post로 넘어온 edit number라는 애를 체크를 할 거야. 그리고 잠시 exit 여기서 중단해. 밑에 거 실행하지 마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단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에디터 넘버 33번만이 제대로 넘어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저장 누릅니다. 누르면 이렇게 33번 찍히고 중단됐죠. 자, 뒤로 가기 다시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에디터 넘버 33번이 온 걸 확인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 where절로 걸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름이나 에이지 넘버, 젠더는 그대로 넘길 거고요. 우리가 수정할 곳 여기에만 이제 집중하시면 돼요. 자, insert into 대신에 update라는 애를 쓸 거고요. member라는 테이블에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set name이랑 age랑 젠더를 전달할 거고요. rec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죠. 왜냐면 이거는 최초 등록됐을 때만 기록시키는 거예요. 수정될 때는 업데이트라는 컬럼을 새로 만드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뭐 업데이트 데이트라든가 업데이트 애시라든가 이런 컬럼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수정된 날짜들을 계속 엎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레그 데이터를 수정하시면 안 되죠. 레지스터 데이터는 최초 등록일을 기록하기 위한 용도니까 그거는 지금은 뺄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름, 나이, 성별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치는 구조까지는 완성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이 상태에서 그냥 실행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33번만 수정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전체가 여기에서 입력받은 애들로 다 바뀌는 거예요. 난리 나겠죠? 고객 데이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업데이트에서는 반드시 where 전체를 바꾸는 경우는 있어요. 전체를 바꾸는 경우는 where절이 필요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where 하신 다음에 바꾸려고 하는 컬럼, IDX 컬럼에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뭐라고 집어넣어요? 포스트로 받은 where IDX는 포스트로 받은 에디터 넘버를 업데이트 칠 거야 라고 던져주고 쿼리를 실행하신 다음에 돌아오면 되겠죠. 홈으로 전달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수정된 거 확인 한번 해봅시다. 지금 현재 다시 뒤로 가고 새로 고침 하신 다음에 자, 33번에 이 이름과 나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자, 이름을 나김이라고 바꾸고요. 성별을 25살로 올리도록 하고요. 나이를 25살, 성별을 여자로 바꾸고 저장을 누릅니다. 자, 정상 처리되었다고 나왔죠. 홈으로 가보면 이렇게 33번 번호는 그대로인데 IDX 번호는 그대로여야 되죠. 고유 번호니까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어도 안 되고 자, 33번에 나김이라는 이름을 바꿨고요. 나이를 25살로 바꾸고 성별을 여자로 바꿨죠. 이렇게 해서 에디터 화면까지 오늘 짧게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까지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진행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자, 이제 등록했죠, 리스트 뿌렸죠, 그 다음에 수정했죠, 이제 삭제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간단한 게시판 구조인 CRUD 개념을 한번 배우고 넘어가게 됩니다. 요거 하시고 나서 다음 수업 시간에는 삭제를 완성시키고 삭제 완성시킨 다음에 실제 사이트를 한번 가볍게 구조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